은 어떤 의미냐면 T 검정은요. 자, 우리가 T 검정은 우리가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했을 때 이 A가요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죠. 숫자일 때는 우리가 이 숫자이고 이게 숫자일 때는 어때요? 요 숫자라는 건 요 샘플이 n, 스몰 n, 표본 n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는 아까 말한 센티미터고 요건 킬로그램일 때 이해가 되셨죠? 같은 이게 100개 저기 앞에 100명의 사람을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n개를 추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키하고 몸무게 그래서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미친다 했을 때 어때요? 이거 다 숫자죠? 그죠? 센티미터도 숫자고 킬로그램도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거를 변수라고 하죠. 이것도 바꿀 밸류업을 해가 변수라고 해요. 근데 이 변수가 자 키나 몸무게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죠. 그죠? 네. 자 더하기 빼기만 되는 숫자를 뭐라고 하죠? 정수. 더하기 빼기만 되는 숫자를 뭐라고 하죠? 자, 한번 볼게요. 명목 척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열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등간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가 있죠. 그렇죠. 비율 척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 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과 같이 숫자는 표현을 할 수 없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냥 명명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걸 해. 서열은 뭐죠?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됩니까? 안 돼요. 여기까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카운팅 개념이 없고 단지 지정이에요. 그런데 등간은 뭐냐면 등간 척도가 뭐죠? 리커터 척도 같이 고통 지수를 10으로 했을 때 몇입니까? 이런 거 물을 때 이걸 리커터 척도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만 돼요. 이거는 절대 0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이 절대치 0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만 되지 곱하기 나누기 안 돼요. 그런데 이 비율은 0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절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키라는 건 0이라는 거, 제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킬로그램도 0g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는 절대치 0도라는 게 절대치입니까? 아니면 상대치입니까? 온도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기온, 온도는 더하기 빼기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절대 0도라는 게
마이너스 276도인가 3도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서 이 변수가 어떤 변수이냐에 따라서 통계 연구 모형이 달라지고 거기는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오늘 설명을 하는데, 자, 요 숫자 이 100명을 뽑았더니 그 사람들의 숫자의 분포, 이 숫자가 여기가 아까 170cm라는 분포래가 이렇게 숫자에 의해서 여기가 숫자 n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이렇게 몸무게도 이렇게 됐고 이 키라는 게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개의 관계가 A가 B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이게 인과관계인데, 그죠? 근데 인과관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상관관계부터 먼저 접근을 해. 상관이 있느냐? 그랬던데 여기에 상관관계에 플러스 시간이 들어갔더니 뭐가 돼요? 원인과 결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분석은요, 인과가 되는 건요 선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분석 전에 반드시 뭘 붙여요? 상관관계 분석. 이런 거 어디서 이야기 안 해줘요. 그래서 아까 좋은 설명인데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데 처음에는 여기 C라는 게 하나 더 변수가 있어요. 그럼 C가 조절 변수냐 아니면 매개 변수냐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매개 변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렇게 가고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항상 정의를 하고 연구 모형을 만들고 요거와 요거의 상관관계를 먼저 검증을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얘가 자연적으로, 그리고 C가 또 B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럼 중간에 끼었네? 그런데 선후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인과관계까지도 나오네? 그럼 뭐죠? 이게 매개 변수가 되고, 그런데 이게 아니 요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네. 그런데 여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인과관계까지 있네. 그럼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갈게 약간 각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조절 변수 C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문을 기술할 때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 상관관계 분석부터야.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서 인과관계 분석으로 또 그 진화 과정을 보여줘요. 근데 논문을 보면 처음에는 상관관계 분석이 딱 되고 사장에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딱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먼저 관계가 있느냐, A가 B와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있는데 시간이란 개념이 또 들어갔어. 얘가 이렇게 상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먼저 일어났더니 요거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은 이제 인과관계 분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전후가 없으면 그냥 상관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뭘 해야 돼요? 야와 A와 B와 C가 과연 변수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거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질문지를 통해서 얘들이 실제로 질문에 대해서 수렴을 하느냐 봤더니 질문지 1, 2, 3, 4, 5, 6에 질문 쫙 하잖아요. 수십 개. 그랬더니 요 질문에 대해서는 뭐로 수렴이 하나 되는데 이게 A로 수렴이 되더라. 그리고 요거는 B로 수렴이 되더라. 그리고 요거는 C로 수렴이 되고 얘와 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더라. 이거를 뭐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수렴되는 거 이거를 뭐라 하죠?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이라고요. 요인 분석은 어떤 거냐면 동시적인 건데 얘가 얘로 수렴을 되는 걸 이거를 집중 타당성이라고 하고 얘와 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 동시에 다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들이 반복해서 물어봐도 항상 그 답이 여기에 이 답으로 답을 하더라. 이걸 뭐라고 하죠? 반복성을 테스트하는 게 그렇죠. 신뢰성 분석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논문을 할 때 크게 요인 변수에 대해서 먼저 검증하는 게 그게 뭐죠? 요인 분석하고 신뢰성 분석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요인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도 되고 얘들이 실제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항상 해도 나오더라. 그걸 먼저 검증한 후에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그냥 처음에 A, B, C가 이렇게 전부 양쪽으로 이렇게 전부 관계를 경우수로 만들어 가지고 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끊어지고 얘들은 상관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조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후관계가 있어.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이걸 약간 밑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조절 변수예요. 그래서 4단계예요. 첫 번째는 요인 분석, 신뢰성 분석,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분석. 논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상관관계 분석을 매번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키페이퍼가 있으면 그 키페이퍼가 2장에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증했으면 나는 그걸 조합해서 쓰면 돼.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A, B, C도 그 키페이퍼에서 벌써 다 요인 분석해놨으면 이거 갖다 쓰면 돼요. 단지 키페이퍼에서 하나는 A에서 B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C하고 B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키페이퍼 2개를 조합해가지고 연구 모형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심각하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새로 왔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5분만. 자, 항상 이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한다고 했거든요. 5분 동안. 전체가 이게 모 집단이고 여기 샘플 집단인데 이 모 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전 국민을 샘플을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시간 텀하고 공정성 때문에 만약에 선거 개표할 때 일일이 다 한다면 벌써 이게 그 오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샘플을 가지고 샘플 n을 가지고 평균값 x를 가지고 샘플의 평균값 x 바죠. 그 했더니 샘플의 제곱이 이거를 분산이라고 하고 그걸 루트에서 s를 한다. 그래서 리얼미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샘플을 할 때 ARS로 돌리다 보니까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반응을 더 내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 이제 위기를 그러니까 완전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더 반응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니까 어때요? 대통령 지지율이 민심하고는 동떨어지게 내려가야 되는데 뭐 큰일 났다고 더 막 이러니까 이 사람 내려갈 게 더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근데 갤럽은 어때요? 1000명의 샘플을 집요하게 그 사람들 싫든 좋든 전화에 설득해 가면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정한 민심이에요. 갤럽은 그런데 발표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입맛대로. 저 같은 사람은 논문 통계를 잘 아니까 이 민심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리얼미터가 아니고요. 갤럽을 봐야 돼요. 그런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런 말 나온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시겠죠? 제가 자꾸 이거 정치적으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런 정규 분포를 이렇게 하는 게 자연 법칙이다. 그래서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을 뽑아가지고 했더니 170cm를 중심으로 195와 여기는 155 사이에 했을 때 요렇게 나오고 170이 한 20명 되고 그 다음에 175가 한 10명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전체가 100명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하냐면 170명을 이게 170cm가 평균이고 거기다가 각각 요 구성원 전체에 그 키를 전부 다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그 170하고 구성원 100명의 그 키 차이의 제곱을 한 거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제곱한 거를 각각을 제곱 100개를 전부 합해가지고 100명을 전체 100명이니까 모집단 했을 때 대충 한 8의 제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8이 뭐냐면 요 시그마인데 이 8이란 뜻은 시그마인데 이게 이 종 모양의 정규 분포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거냐, 그죠? 그런데 이런 정규 분포와 그 다음에 또 각 이 똑같은 이 모집단 100명에 대해서 그냥 100명이 모집단이라고 합시다. 그 100명에 대해서 키를 보니까 80kg 중심으로 120과 40kg인데 요것도 이랬는데 그때 시그마가 과연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봤더니 13.3 제곱이다. 분산이. 그래서 13.3이라는 게 또 분산의 정도를 몸무게에서 나타내더라. 그래서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든지 이러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비교할 대상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킨 거예요. Z 변환을 시켰더니 얘의 시그마를 밑에 분모에 넣고 모집단의 평균을 여기 넣고 각각의 어때요? 평균을 여기 넣었더니 어때요? 요렇게 0을 기준으로 단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요것도 이렇게 나와요.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서 이거를 전체 최적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데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그 82kg 전교생이 그 영어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82명이고 표준 편차가 5고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정규 분포다. 그랬을 때 82점에서 90점 사이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거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더니 82점이 0이 되고 그러면 90점은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떻게 되느냐 크리티컬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걸 크리티컬 밸류라 했죠. 그 결국 0에서 3 이것들이 다 크리티컬 밸류인데 여기를 했더니 90 빼기 80에서 1.6이다. 그럼 1.6에 해당되는 크리티컬 밸류 92점이라는 게 크리티컬 밸류 표준 정규 분포를 했더니 1.6이 나왔고 1.6이 어떤 의미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봤더니 여기 보면 1이라는 거 만약 예를 들어 크리티컬 밸류가 1이다. 표준 정규 분포 이게 최적이 1인데 여기서 이 시그마 1이다. 이 뜻이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 해가지고 그 통계 원론 같은 거 여기 뒤에 뒷장이 제일 뒤에 보면 표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건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 해놨는데 거기 보면 단위가 1.0일 때 0.841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0.8413이라는 거는 아까 최적 전체가 1이고 그 중에 요만큼의 최적이 요 중심을 기준으로 요만큼 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요게 0.841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4.13%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그러면
1.6은 어떻게 되냐? 찾는 방법이 이 정규 분포에서 요 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1.6일 때 0.9452니까 여기서 1.6이니까 이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82점에서 90점 사이니까 82점이 평균이고 90점이 크리티컬 분포 1.6인데 표준 정규 분포하니까 1.6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 여기에서 요 0.5를 빼는 거죠. 그러려면 1.6이 0.9452고 여기서 0.5를 빼면 0.4452가 요 최적이 되는 거죠. 이게 1000명으로 하면 445명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힘든데 이해가 그래도 안 돼요. 세 번까지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결국은 445명이다. 그죠? 445명. 그러면 반대로 95점 이상은 몇 명에 해당이 되느냐? 한번 볼까요? 95점 이상 받은 친구는 1000명 중에 표준 정규 분포라면 어떻게 돼? 그럼 95점은 크리티컬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95점은 시그마가 그 퍼진 정도가 5고 80이고 했더니 2.6이 나온 거예요. 그럼 2.6을 또 쭉 찾아보니까 0.9953이 나왔어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6인데 2.6에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1에서 요까지의 걸 빼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빼기 0. 크리티컬 밸류 0.9953을 뺐더니 이게 아까 0.9953이 아까 2.6이니까 2.6에 해당되는 전체 최적이 0.9 왼쪽 반대편에서부터 요 크리티컬 밸류가 2.6까지가 0.9953이니까 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0.0047이니까 1000명을 곱하면 4명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 표준화표는 저기 있으니까 어때요? 찾아낼 수 있어요. 최적만 여기서 최적만 찾아내면 최적은 저런 표로 다 만들어지면 그걸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T 검정을 하는데 T 검정에서 자 아까 말했듯이 100명을 가지고 했더니 한 사람은 키고 한 사람은 몸무게다. 그런데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샘플 100명에 대해서 숫자인데 어떤 숫자? 비율이다. 비율이 뭐냐면 0이라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비율 척도라고 하고 더하기 빼기만 되는 것을 우리는 등간 척도로 한다. 온도는 0도가 사실은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는 곱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경영지도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숫자나 숫자 요 관계는 뭐죠? 비율 대 비율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검증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표가 화살표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A와 B 사이에 상관관계를 검증을 했더니 먼저 관계가 있더라. 근데 여기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가 선후가 들어가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B더라. 아니면은 얘가 먼저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그걸 우리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해요. 리그레션.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T 검증은 어떤 의미냐면 요런 거가 아니고요. 이 A라는 성격이 명목이나 서열 척도예요. 명목이나 서열 척도예요. 저는 뭐냐면 A가 숫자가 아니고요. 집단이 그러니까 요 변수는 예를 들어가 지명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옵션 여부가 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이런 지명이나 옵션 여부일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이렇게 두 가지가 그룹이 나오는 거죠. 그 A와 B라는 그룹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A 집단, B 집단으로 구분이 되고 A, B 100명 중에 A 집단이 52명이고 B 집단이 48명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몸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A 집단의 몸무게와 B 집단의 몸무게가 과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검증하는 걸 T 검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게 이해가 돼. 그래서 100명이라는 샘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명이나 옵션이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은 강남 쪽에 살고 한 사람은 강북에 산다. 그랬을 때 이게 강북 사람과 강남 사람에 있어 가지고 몸무게의 차이, 이게 T 검증입니다. 그래 그때 요 집단 100명 중에 52명, 48명의 A 집단과 B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분석 코딩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표가 엑셀 표나 뭐 코딩 표가 쫙 있으면 여기가 쫙 있죠. 이렇게 쫙 이렇게 표가 이렇게 연결돼. 그러면 여기 먼저 뭐죠? 번호. 근데 이건 그냥 그 코딩 번호예요. 말 그대로 설문지 순서예요. 여기 그냥 1, 2, 이건 전체적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나오냐면 예를 들어 지역 강북이냐 강남이냐 했을 때 강북을 1로 하고 강남을 2로 하면 1 가다가 2가 되기도 하고 뭐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이렇게 나가요. 그죠? 그리고 1은 강북이고 2는 강남이다. 이렇게 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엑셀 같이 생긴 그 SPS 프로그램을 보면 밑에 보면 여기는 코딩 번호, 그다음 여기는 변수 디파인이 있어요. 요걸 딱 누르면 요 표가 딱 바뀌면서 여기 뭐고 여기 뭐고 이게 디파인을 해주게끔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키. 몸무게. 근데 이제 몸무게 합시다. 몸무게 해가지고 175, 뭐 173, 100. 키 아니야?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이런 걸 했는지 알아요? 웃으라고. 돼지들만 사나보죠. 웃으라고. 63, 돼지가 76, 80, 홍동만 사나보죠. 90kg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T 검증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 SPS 딱 보면 여기 보면 통계 분석에 보면 딱 누르면 이게 이제 그 T 검증 있죠. 1원 분산 T 검증이라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T 검증에 나와요. 그러니까 느낌은 아시겠죠? 뭐냐면 T 검증은 이 A가 뭐로 나오냐면 강북이냐 강남이냐 이 집단 구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과관계 분석으로 가려면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죠? 숫자 관계에서는 상관관계도 있고 인과관계도 되는데 이 집단 간의 분석은요 인과관계 분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지 같다 안 같다.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느냐 그 정도만 판단을 해주지 여기에 강북과 강남의 몸무게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52명 대 48명의 몸무게가 과연 진짜로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T 검증이고 만약에 이게 그룹이 3개예요. 3개. 강남, 강북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송파.
강남, 강북, 안산이 어디 사는 거예요? 경기도? 경기도, 그죠? 경기도 해가 3개 그룹으로 해서 100명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32명, 40, 여기 30명, 30명, 여기에 40명으로 해가지고 몸무게가 나왔어요. 그럼 3개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노바예요. 다른 거 없어요. 2그룹일 때는 T 검정, 세 그룹일 때는 ABC 그룹일 때는 뭐죠? 아노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여기 지역 하나만 가지고 지역이라는 명목척도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이 안에 그룹이 3개가 나눠졌잖아요. 그죠? 이 그룹이 변수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변수입니까? 지역이 변수예요.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안에서는 1번 그 코딩을 할 때 이게 인천까지 뭐 경기도까지 들어가면 여기 하나는 3이 되고 3,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이 3개로 나눠지는데 결국은 지역이라는 게 이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명목척도. 지역이라는 명목척도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게 인과관계가 분석이 안 되고 단지 지역이라는 구분에 의해서 몸무게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판단하는 게 2그룹일 때는 T 검정, 3그룹 이상일 때는 분산 분석. 그래서 이게 2그룹일 때는 2개 그룹 AB라는 2개 AB 그러니까 2집단일 때는 2집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우리는 T 검정이라고 하고 3집단 이상일 때는 이거를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아노바라고 해요. 엄청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세 집단일 때는 단지 이 세 집단이 차이가 있다만을 컴퓨터가 그냥 분석을 하지 얘와 얘가 차이가 있는지 얘와 얘가 차이가 있는지 얘와 얘 차이가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더 아노바 T 분산 분석 이후에 사후 검증을 통해서 3가지 경우를 만들어서 또 세부적으로 T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후 검증이라고. 논문을 보면 아노바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사후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문 전개가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눴는데 여기다가 또 뭘 하나 넣어버릴까? 그 지역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차량 유무. 차를 타고 차가 있냐 없냐? 차라는 그 소유 여부를 따라서 또 여기 유무에 따라서 어때요? 차 유무에 따라서 경비수가 2가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유무 이렇게. 그죠?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변수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럼 뭐죠? 아까는 원 웨이 아노바 2개 있으니까 투 웨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T 검증은 그냥 그 보통은 그 변수를 하나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2개 그룹에 대해서 변수 하나가 하고 보통 이제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3그룹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지역과 차를 가지고 2가지 변수가 나온 거예요. 그죠? 명목 척도가. 그래서 투웨이 아노바 분석. 근데 자 봐요. 키뿐만이 아니고 몸무게뿐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또 키까지 들어갔어. 키까지 들어가 가지고 키도 또 있어. 그럼 이게 뭐죠? 다
멀티 마노바라고요. 이게 뭐냐면 원웨이 하나가 있으면 원웨이 하나만 있으면 몸무게 하나만 있으면 몸무게 하나와 지역 하나만 있으면 원웨이 아노바. 그런데